네, 이제 제가 병원에서 아무래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듣는 질문들, 어머니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자주 아플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사실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소아과 전문의이자 두 아들의 엄마 이혜림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전투력을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한 가지를 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몸으로 늘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아이들이 말해주는 언어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 언어를 부모님들께 최대한 좀 쉽게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정말 좀 허약한 아이였어요. 차만 타면은 멀미도 좀 한참 하고 또 편식도 좀 하는 아이라서 저도 좀 몸이 약했었던 터라 어렸을 때부터 좀 왜 사람이 이렇게 좀 아플까? 또 어떻게 해야지 좀 잘 나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 좀 자연스럽게 한의학으로 이끌어지게 됐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수련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아무래도 인턴 시절이 너무 힘들죠. 몸도 힘들고 그런 때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정말 힘들었던 때 마침 이제 소아과 턴을 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딱 만났는데 너무 아이들의 그 기운이 좋은 거예요. 막 그 아이들의 그 생동감이라든가 그 맑은 기운이 너무 좋아서 이 아이들을 좀 계속 만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좀 이렇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망이 저를 소아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한방소아과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한방소아과에 많이 오는 아이들 보면은 크게 한 4부류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부류가 이제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입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1년 내내 콧물, 기침 달고 산다는 아이들도 많고 또 한 번 걸리면 오래 낫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의학적으로 폐 기운이 약한 아이들이 좀 많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잘 안 먹는다든지 배가 자주 아프다 또 설사하거나 변비가 심하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또 많이 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성장이나 성조죽증 또는 비만 이런 것처럼 또래보다 너무 잘 안 큰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성장 속도가 빠르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또 오고요.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아토피 피부염이나 비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또 요즘에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수면이 좀 좋지 않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이들이 확실히 좀 ADHD나 또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그런 공통점을 좀 보면은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는 않는데 아이나 부모님 모두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 경우들이 많아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미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아직 병이 되기는 않았지만 병이 되기 이전의 단계인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이 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동네 소아과 병원에 가는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가는 경우가 감기 걸렸다든지 아니면 독감이라든가 어떤 급성 감염성 질환일 경우에 많이 가게 됩니다. 이제 저희 한방소아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떤 만성 질환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은 없는데 기능이 떨어진 그래서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허약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한방소아과로 왔을 때 기능을 회복하고 어떻게 보면 면역력을 회복하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잘못 먹은 한약이 아이 건강을 망친다는 말 진짜인가요?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한약 먹고 간이 나빠졌다. 한약 먹어도 돼요? 간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연구가 이미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해서 한약으로 인해서 간이 나빠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약의 문제라기보다는 약에 대한 개체적인 특이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이제 페니실린 항생제에 대해서도 개인 특이적으로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한약제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경우에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약을 쓰고 이제 간이 나빠졌다 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실제로 저도 병원에 수만 명의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흔한 오해들이 이제 약 먹고 살찌는 거 아닌가요? 어렸을 때 한약 먹어서 제가 살찐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보호자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한약을 먹는다 이제 특히 보약을 먹으러 왔다든지 몸이 전체적으로 허약해서 그 기능을 좋게 만드는 약을 먹었을 경우에 당연히 소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소화 기능이 좋아져서 아이가 더 잘 먹고 하면서 이제 튼튼해지고 성장이 일어나는 건데 그때 이제 사실은
뭘로 잘 먹느냐가 좀 중요하죠.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들, 고칼로리 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살이 안 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능이 좋아졌을 때 어떤 음식으로 잘 먹느냐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한다면은 네, 뭐 이런 오해들은 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면역에 대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제가 병원에서 아무래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듣는 질문들, 어머니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자주 아플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사실은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어떻게 막 이제 아이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이런 육아서나 이런 책들이 어떤 질병에 어떻게 해라, 뭐 감기 걸리면 어떻게, 뭐 배 아플 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증상별 대처법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면역력을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증상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전체 몸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증상을 바라보는 부모의 관찰력을 좀 키워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정말 증상별 대처법을 나열한 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면역이 어떻게 보면 뿌리부터 잘 바로 키우는 그 방법을 얘기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론과 현실을 잇는 저만의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이들 몸에 신호가 있을까요? 이제 아이들은 말로 뭐 이제 나 여기 아파요, 뭐 나 피곤해요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아이들도 표현은 못한다 뿐이지 아이들은 계속 신호를 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목소리에 힘이 없다든지, 얼굴빛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좀 유난하게 짜증을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이 자기 몸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을 나타내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수면입니다. 아이가 충분히 잘 자고 있는지, 잠은 자는데 자다 중간에 너무 깬다든지, 많이 뒤척인다든지, 이런 것들 수면을 한번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 2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식사죠. 먹는 것, 아이가 잘 먹는지, 그리고 먹기는 잘 먹지만 먹고 나서 아이가 편한지, 이런 것까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대변입니다. 대변이라는 것은 먹고 나서 이게 다 대사가 일어나서 그 찌꺼기까지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 한 과정의 결과물이거든요. 대변이 좋지 않다면은 그것도 아이가 뭔가 몸에서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아마 부모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황금색 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변은 이제 색깔도 좀 그렇게 황금빛의 형태도 이제 표현하기로는 뭐 바나나 같은, 가래떡 같은, 이렇게 막 갈라져 있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 갈라져 있거나 아니면 풀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쭉 부드럽게 나오는 변, 이거를 이제 가장 이상적인 대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감염이 되게 많다 보니까 감기의 패턴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 자주 아픈지, 그리고 한 번 아프면은 어떻게 증상이 가는지, 그리고 회복되는 속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만 잘 관찰을 해도 아이의 면역력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이의 정서 상태, 그리고 집중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이 2가지가 아이의 기운 변화를 보여주는 되게 민감한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짜증을 더 많이 부린다든지, 되게 예민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집중력이 되게 떨어져 있고 산만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의 기운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집중력도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의지의 문제로 몰아가셔서 네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뭐 이렇게 탓하시는데, 그거는 몸의 반응, 몸의 상태에 따라서 집중력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